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쭉 본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러 2,700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조금 국내 소식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달러 1,700원 그리고 부채 문제가 터질 경우에는 얼마 2,5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슈부터 체크해 볼게요. 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17%에서 7.16%로 찍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이 지난달 말에 비해서 상단이 0.04%포인트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주담대가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 3.5%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택담보대출이 상단이 이 7%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상당히 이렇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보통 서울 아파트 10억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대략적으로 5억 정도를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5억에 대한 7%의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인데요.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을 조금 더 뛰어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던 중에 자, 올해 유동성이 폭 살아나면서 반등 흐름이 이어나왔지만 이 부동산 정책을 이제 조금 더 완화적으로 50년 주담대 상품이나 이게 40년을 바뀌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부동산에 조금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을 펼쳐주면서 조금은 이 반등세가 이어져 나온 모습이고요.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반등세가 나는데 지방은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였죠.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종합건설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모두 405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이 2배가 증가한 수치로 2006년도에 435건 이후로 최대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부동산, 이 PF 대출발, 자, 이런 사태들이 현재 수면 위로 올라왔고, 자, 이게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부분에서는 아마 이 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9월 외화보유액이 2달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계 9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보시면 이 강달러 방어하느라 달러 썼다, 그래서 외화보유액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외화보유액이 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기초 체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달러 강세,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이 2달째 줄었다. 그래서 42억 달러가 줄었다고 하고요. 2년간은 90조를 썼다고 하고요. 굉장히 많은 돈을 환율 방어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사 한번 살펴보면 한국 외화비상금 30조가 증발했다. 3년째 빨간불인데 더 빼야 한다고? 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미국 고금리 장기화에 달러 강세 여파로 이제 원화값 하락 방어에 집중 투입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도 많이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가운데 IMF 보유액 적전성도 무너져 올 하반기에는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며 국가 외화 비상금인 외화보유액이 최근 1년 새 223억 달러 30조 넘게 증발했다고 합니다. 경상수지가 흑자도 감소하는 데다가 나랏빛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은 9월 기준 외화보유액이 4,141억 2천만 달러로 한 달 새 41억 8천만 달러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4,141억에서 41억 8천만 달러가 줄었으니까 100분의 1 정도 줄었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외화보유액이 그래도 아직까지 튼튼하다, 빵빵하다, 자,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들어서 미국 고금리 상황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며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한데 따랐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 경상수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지난해 300억 정도 흑자를 보였는데 올해는 280억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 정부가 외국환 평형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방침에 밝힌 데다가 합리금리 차가까지 커졌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하락에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외평기금 이거 우리나라 지금 세금이 많이 지금 부족했죠. 올해 세수가 덜 거쳤다고 하는데, 자, 이게 외평기금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끌어다 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세수 적자가 많이 보이고 있고, 이게 결국에 어느 정도 양극화, 이 중산층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서 세금 확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일봉으로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월봉으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일단은 제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둥근 모양으로 반전되면서 위로 찌르는 캔들이 딱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번 달 들어서 이렇게 소폭 올라가나 했더니 다시 좀 반납하는, 이렇게 아래로 살짝 내리려는 이런 움직임을 한 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이 Y커프 패턴을 완성시키려면은 여기서 한번 매물을 한번 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이 구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꺾였죠. 여기서 조금 더 꺾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월봉을 보면은 여기까지 소폭 이렇게 내려가고 매물 쌓다가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나라 이 달러 많지 않냐, 그래서 외환방어에 나서면은 이거 그냥 찍어 눌러볼 수 있지 않냐,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하실 텐데요. 자,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 부채입니다. 이 달러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국내 이 부채가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놀라왔고,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54% 정도 추가적으로 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리를 현재 한은에서 5연속 동결을 한 거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더 증가하고, 특히나 이 부동산 그리고 자영업,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동결하고 외환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게 터져버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 외환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이 자체의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은행이 망하게 되면은, 자, 그거는 이 달러가 많다고 해서 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달러 인덱스 올라간 흐름에서 일봉상 이렇게 눌림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간을 현재 형성할 때 이 원달러 환율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한번 소폭 이 구간까지 내려오고 이 구간에서 매물 쌓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그리고 환율 1,700원 보수적인 전망이고 2,50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나스닥 어떻게 될까요? 나스닥 한번 소폭의 더 추가 반등 여력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구간문에 말씀드렸죠. 나스닥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구간 저항에 닿고 여기서 하락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다 맞춰지죠. 달러 흐름도 맞춰지고 나스닥 흐름 맞춰지고, 자, 이런 부분으로 이 부채발 뭔가 이런 이벤트가 나오면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스피는 이제 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좀 쎄한 이런 시그널이란 겁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높게 상승했는데 나스닥은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고, 코스피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 진짜 허드슨밖에 안 나오네요. 이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반등 여력이 있는데 일단은 이 채널까지 이탈했습니다. 소폭의 반등 여력이 있지만 이 하단까지도 가격을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반등 이후에 내려가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서 살펴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